자,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중심으로 재무제표 중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회계에 대한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그래요, 얼마나 성과 이뤘어? 라고 했을 때 그 경영성과를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 기간 동안의 시점이 아닌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안에 그래 얼마나 잘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대응한다. 이거 뭐예요? 수익이 더 큰지 비용이 더 큰지 봐서 수익이 더 크면 이익이 난 거고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 났다. 이렇게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100인데 우리가 사용한 비용이 80이다. 그러면 지금 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자, 수익이 100인데 비용이 80이다 라고 보여주면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는 수익하고 비용을 대응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더 많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더 많다고 했냐면 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만큼이 더 많아요. 그게 바로 20이 되는 거죠. 그 20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쵸. 이익이 돼서 요 이익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자본한테 갑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20이 자본한테 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우리가 두 번째에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점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했는데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회계 기간으로 보면 자, 기초 시점이 있고 또 무슨 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냐면 기말 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기초 시점에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기말 시점에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재무상태표를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손익계산서는요. 이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인데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뭐하고 뭐를 대비한다고 하냐면 수익하고 비용을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 났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요만큼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익을 구해서 지금 방금 누구한테 보낸다고 했냐면 자본한테 보낸다고 했거든요. 이익은 누구한테 보낸다? 자본한테 보낸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기초 시점의 자산은 기초 자산 플러스 기초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인데요. 이 이익이 기초 자본으로 가서 바로 뭘 구성하는 겁니까? 기말 자본을 구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인데 이 기말 자본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기초 자본과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냐면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카테고리 계정에는 뭐가 있다고 배웠냐면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이 자산, 부채, 자본의 성격은 뭐냐면 바로 영구 계정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영구 계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이 있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잔액이 이월된다는 뜻이에요. 이월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자산, 부채, 자본은 영구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손익계산서 계정,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익하고 비용이 있는데요. 수익하고 비용은 영구 계정이 아니라 무슨 계정이냐면 임시 계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해에 벌어들인 수익하고 비용은 그 다음 연도 벌어들인 수익에 더해지지 않아요. 그냥 그 기간의 수익하고 비용으로 계산되고 끝나는 거지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을 계산을 할 때 이익을 구하면 그 이익이 어디로 더해져서 자본으로 더해져서 이월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영구 계정으로 이월되지만 수익하고 비용 계정은 영구 계정이 아니고 임시 계정이어서 그 해에 계산하고 끝나고 여기서 구한 이익만 어디에 더해져서 자본에 더해주는구나. 요 구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볼까요? 자, 지금 손익계산서, 보고식 손익계산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뭐로 할까요? 우리 자동차 회사로 한번 해볼까요? 자, 자동차를 한 대에 1억에 팔았다. 우리 1억짜리. 요즘 뭐 어마무시한 자동차들이 많아서, 그쵸? 1억도 우리한테 큰 돈이지만 어쨌든 1억짜리 한 대 팔았다. 그럼 매출액이 1억이에요. 전기 자동차 한 대 팔았다. 그럼 1억이에요. 그쵸? 근데 전기 자동차를 가격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자동차를 뭐 만드는 데 들어간 가격이라든지 뭐 매입해서 사오는 데 가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짜리냐면 6천만 원에 사온 거예요. 얼마에 사왔다고? 6천만 원에 사왔어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얼마가 됩니까?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또 거래처 접대도 하고 그 자동차 판매 잘하려고 그리고 뭐 영업사원 급여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2천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자, 그럼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 판매라고 하는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뺐더니 영업이익이 났다 볼 수 있겠고, 영업의 수익은 내가 다른데 회사에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벌었네. 그럼 그게 바로 영업의 수익. 아니다, 내가 이자 준 게 있는데 이자 비용이 요즘 이율이 올라서 그게 500만 원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은 자동차 판매랑은 관련 없는 활동인 거예요. 이러한 영업의 활동에 대해서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 얼마?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당기순이익 자체도 사실 중요한 수치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삼성전자의 1사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만 대응시킨 거고 그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영속성이 있는 그 다음 연도에도 어떠한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수치일 수 있어서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 재무상태표도 무슨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 작성 기준이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작성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손익계산서는 발생 기준에 의해 작성하시오. 뭐가 아니다? 현금 기준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금 기준이 아니다. 그럼 발생 기준의 뜻은 뭐냐? 현금으로 꼭 주고받아야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기준은 뭔가 더 현금 기준보다 큰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금 기준을 포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 기록하라는 뜻이었어요. 발생하면 기록해라.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발생하면이라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현재의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기라고 했을 때
단기의 수익이라면 그것은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수익을 발생했다라고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익의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개념, 실현주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전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판매 계약. 그리고 단기에 상품을 외상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그럴 리는 없지만 다음 연도에 외상 대금을 회수했어요. 자, 그러면 현금주의라고 하면 이 외상 대금을 회수하여야지만 수익이겠지만 우리는 무슨 가능성이 높은 시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을 발생주의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내 의무를 다했어요. 그럼 당당하게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판매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건 뭡니까? 판매할 상품을 뭐 한 거예요? 보내줬어요. 그러면 내 의무를 다했으니까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주의에 의해서 발생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 수익이 있으면 비용도 당연히 따라가죠. 비용은 해당 수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같이 인식한다 해서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발생주의가 뭔가 불분명하고 조금 아리까리한 개념이 될 수 있지만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발생 기준의 의미는 크게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발생했다고 본다. 현재 회계연도라고 봤을 때. 그리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수익이 인식될 때 같이 대응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을 발생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화면으로 와서 자, 발생 기준은 현금주의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현금주의를 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받아도 발생한 거고 돈을 받지 않아도 발생한 걸로 보는 거니까. 자, 소유가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는데 이때 실현주의는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실현 수익은 단기에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실현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실현의 의미를 뭐로 본다고요? 현금을 받았을 때 실현되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다하는 가득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득 요건을 갖추었다. 실현 가능성이 뭐하다?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은 해당 수익이 인식될 때 같이 인식하자라는 개념이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서도 순액주의가 아닌 무슨 주의? 총액주의죠. 여기 반대죠. 순액주의의 반대. 자, 그리고 구분 표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는 이제 전체 수익과 비용을 다 뺀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영업이익일 수도 있고 세금 전 이익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에 대해서 볼까요? 아,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그럼 뭐하고 무엇이 있다고 여러분? 수익하고 비용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수익하고 비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 목적,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어떠한 어떠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기업의 영업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의 개념이 우리 영업수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을 때 매출의 개념이 우리 영업수익이 되는 거고,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러면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가 바로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되는 거고, 우리 회사가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의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했을 때 매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은행이 아니니까 이자 수익이 영업의 수익인 거고,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임대료가 영업의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성격이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용은요, 수익에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실제 경영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 나 사용에 또는 증가, 부채 증가를 이루어지는 건데요. 비용은 크게 우리 아까 매출액에 대응되는 내가 얘를 100원에 사와서 5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100원에 사온 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수익. 그러니까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주고 판관비, 판매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이 따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까지가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영업비용이라고 한다면 영업의 비용이 있고 또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비용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가 되겠죠. 개인의 경우에는. 요거 이제 구분해서 우리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손익계산서 이렇게 복식북이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려요, 제가. 그쵸? 왼쪽이 차변이고요. 오른쪽이 대변인데요. 왼쪽에는 비용 쓰고 오른쪽에는 수익 써볼게요. 자, 매출액. 여기다 수익 써볼게요. 그리고 대변에 수익 쓰고 차변에 비용. 매출액 얼마입니까? 80. 그리고 이자 수익 23만 원. 이자 비용 순서대로 쓸까요? 광고 선전비부터 쓸게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영업 외 비용이니까. 네, 광고 선전비 얼마? 10만 원. 여비교통비 얼마? 2만 원.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임차료, 임대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자 비용 먼저 쓸게요. 이자 비용 20만 원. 임차료, 임대료 이거 똑같은 말 아니죠? 임차료는요 빌린 거예요. 임차료, 차변의 임차료 얼마? 5만 원. 임대료는 빌려 주고 받은 돈이에요. 임대료 얼마? 8만 원. 그럼 이 차대 합계를 보시면 먼저 이렇게 금액을 보시면 100만 원에 111만 원인가요? 111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지금 광고 선전비 10만 원, 여비교통비 2만 원, 32만 원, 37만 원이네요. 그럼 당연히 지금 뭐의 금액이 더 큰 거고요. 수익의 금액이 더 큰 거고 요 차액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익이 어디로 간다고요, 여러분? 자본한테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자본한테 가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좀 차변으로 가는 건데 그 개념,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계라고 하는 장부 작성법을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아지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손익계산서의 그 구조를 기억을 하시면서 따라서 당기순이익은요, 여러분, 요 문장이 동의가 되시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당기에 기업의 활동의 결과로 자본이 증가하는 것. 왜냐하면 수익이 뭐보다, 비용보다 크면 뭐가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자본에 가산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반대로 수익보다 비용이 크면 뭐가 나는 거예요?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이것은 기업의 자본을 갉아먹는다. 마이너스다. 이거 우리 개인하고 비슷해요. 개인도 매달 우리가 뭐예요?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는 돈 빼고 하고 남는 돈이 생기면 남는 돈이 만약에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기 자본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매달 뭐가 난다? 흑자가 아닌 적자가 난다.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자본을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 구조랑 유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 조달이죠. 자금 조달.
자, 자금 조달한 부채하고 자본에 대해 자산을 운용했을 때 이 자본에 뭐가 영향을 준다고요? 바로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돌고 돌리는 것이 자산을 가지고 놀면 안 되고 계속 자금 운용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이 또 어디로 가고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요 구조.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서로 뭐된 관계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기업이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기업의 재무상태인 자본도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기업의 당기순 손실이 계속 발생하면 기업의 재무상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볼까요? 첫 번째 제3법, 두 번째 손익법인데, 자, 보시면 요거 공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 썼던 걸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했을 때 수익이 더 크면 바로 당기순 손실이 나죠? 당기순 이익이 나죠? 그런데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자본한테 간다 그랬어요. 어디? 기말자본이 당기순 이익이 더해진 게 기말자본이잖아요. 그럼 기말자본에서 뭘 차감하면 기초자본을 차감해도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먼저 손익법부터 볼까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익이 어디로 간다고 했냐면 기말자본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뺐다. 즉 우리가 기초자본하고 기말자본이라고 했을 때 여기 중간에 이 기간에 대한 뭐하고 뭘 구한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뭘 구한다고 했을 때 이익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이익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기말자본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에 뭘 더한 거랑 동일하다고 했습니까? 당기순이익을 가산한 거랑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연히 뭐가 남는 거다? 당기순이익이 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우리 계정은 임시계정이어서 수익과 비용이 있다. 그럼 이 수익과 비용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단기에 서로 대응하고 이익이나 손실을 구하고 끝나는 건데 이 이익이나 손실이 어디로 영향을 준다? 자본에 영향을 준다라고 배웠고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작성 기준에 되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자, 언제 작성한다? 발생했을 때 작성한다. 발생 기준이다. 이 발생 기준은 현금주의를 포용하는 기준인데 이때 이 발생주의는 수익의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발생했다고 보고 비용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시점에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 총액주의 그대로 따라갔었어요. 재무상태표랑 동일하게. 그리고 각각의 이익이 구분 표시된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에서는 영업과 관련 있는 수익인지 영업과 관련 있는 비용인지에 따라서 또 판관비 이렇게 나뉘는 거였고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 각각의 계정 과목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각각 기록하는 거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이익을 구하면 그것이 자본에 영향을 줘서 자본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즉 자본의 가산이 되기도 하고 당기순 손실 즉 비용이 더 커서 손실이 나면 자본의 차감 효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다. 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대한 개념, 재무상태표랑 연결해서 또 중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